여러분, 오늘 아침 손을 씻으셨습니까? 화장실에 다녀온 후 식사 전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이제는 3살짜리 아이도 아는 상식입니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170여 년 전만 해도 이 당연한 상식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손을 씻자고 말한 한 의사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그 의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너무나 간단한 진실을 발견했지만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47년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훌륭하다는 빈 종합병원. 그곳 산부인과에 한 젊은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29살의 헝가리 출신 의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던 산모가 오늘은 고열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어오르고 배가 딱딱하게 붓고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산용열이라고 불리는 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산모에게 생기는 열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산모의 체질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몸이 약해서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 종합병원 산부인과는 2개의 병동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동은 의대 학생들이 실습하는 곳이었고 두 번째 병동은 조산사들이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동 의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산모 10명 중 1명이 산용열로 죽어갔습니다. 어떤 달은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병동 조산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100명 중 2~3명만 죽었습니다. 임신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구에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병동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병원 첫 번째 병동에서 낳는 것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이 끔찍한 수수께끼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의사가 있는 병동에서 더 많은 산모가 죽는 걸까요? 의사들이 조산사들보다 더 뛰어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는 온갖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혹시 병동의 위치가 문제일까? 아니었습니다. 혹시 환기가 잘 안 돼서일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산모들을 눕히는 자세가 달라서일까? 역시 아니었습니다. 1847년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멜바이스의 친한 동료이자 선배 의사인 콜레츠카 교수가 시체 해부 중에 학생의 메스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콜레츠카 교수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붓고 배가 딱딱해지고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멜바이스는 동료의 시신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증상들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산용열로 죽어간 산모들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남자인 콜레츠카 교수가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산모들과 같은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 제멜바이스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시체에서 뭔가가 옮겨왔다. 콜레츠카 교수는 시체 해부 중에 손가락을 베었고 그 상처를 통해 시체에 뭔가가 몸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는 생각 자체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제멜바이스는 확신했습니다. 시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있고 그것이 산모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첫 번째 병동과 두 번째 병동의 차이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의대 학생들과 의사들은 아침마다 시체실에서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열어보고 장기를 만지고 병든 부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곧장 산부인과로 올라와 산모들을 진찰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말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일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손에 묻은 피와 체액이 많을수록 바쁘고 유능한 의사라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들은 며칠씩 같은 수술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피로 딱딱하게 굳은 옷이 경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조산사들은 시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산모만 돌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병동에서는 산모들이 덜 죽었던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즉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847년 5월 그는 첫 번째 병동의 의사와 학생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체실에서 나온 후 산모를 진찰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요.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염소 석회수라는 소독약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시체의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문질러 씻으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불평했습니다. 귀찮다고 시간 낭비라고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멜바이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 씻기를 시행한 첫 달 산용열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째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첫 번째 병동의 사망률이 두 번째 병동보다 낮아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자 산모들이 살아났습니다. 간단한 진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의 더러운 손이 산모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멜바이스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의학계가 자신의 발견을 환영하고 전 세계 병원이 손 씻기를 실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의학계는 제멜바이스를 비웃었습니다. 당시 유럽 의학계를 지배하던 교수들과 권위자들이 그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산모를 죽인다고? 말도 안 돼.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야. 손 씻기로 병이 예방된다고? 우스운 소리. 병은 나쁜 공기와 체질 때문에 생기는 거야. 가장 큰 문제는 제멜바이스가 왜 손 씻기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는 시체의 독성 물질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제멜바이스의 주장이 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점입니다. 손 씻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곧 의사들이 지금까지 산모들을 죽여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명망 있는 교수들이 수십 년간 환자를 죽여온 살인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무지해서 손을 씻지 않아서 수백 명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멜바이스의 상사였던 병원 장조차 그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1849년 제멜바이스는 빈 종합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그는 고향 헝가리로 돌아갔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작은 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손 씻기를 실천했고 역시 산용열 사망률이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논문을 썼지만 대부분의 의학 학술지가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하려 했지만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진실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의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점점 그 편지는 감정적이 되어갔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의사들을 살인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은 산모를 죽이는 범죄자라고 썼습니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역효과만 냈습니다. 의학계는 제멜바이스를 미친 사람, 편집증 환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정신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그의 가족은 그를 빈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제멜바이스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간수들이 그를 붙잡아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감염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경고했던 바로 그 감염이었습니다. 1865년 8월 13일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47살이었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을 처음 발견한 지 18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 의학계는 손 씻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사망 몇 년 후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현미경으로 증명됐습니다. 영국의 의사 조셉 리스터가 수술기구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독 수술로 환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의사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멜바이스가 옳았다는 것을요. 1890년대가 되자 손 씻기는 의학의 기본이 됐습니다. 제멜바이스가 죽은 지 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의학계는 뒤늦게 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현대감염관리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손 위생의 선구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그가 살아있을 때 받았어야 할 명예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압니다. 제멜바이스의 손 씻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말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만날 때마다 손을 씻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팔꿈치까지 소독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으로 수억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낸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뭐였습니까? 손 씻기였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였습니다. 170여 년 전 제멜바이스가 발견한 그 진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손 씻기 한 번. 그 뒤로는 조롱받고 배척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죽어간 한 의사의 삶이 있습니다. 둘째,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멜바이스는 살아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진실은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거짓은 한때 위세를 떨칠 수 있어도 진실은 끝까지 남습니다. 셋째,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너무나 간단한 행동이 전염병을 막고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들에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170년의 역사가 증명한 생명의 지혜입니다. 넷째, 용기에 대해서입니다. 제멜바이스는 세상이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컸지만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데는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손을 씻으실 겁니다. 그때 잠깐 생각해 주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을 위해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쳤고 결국 미친 사람으로 몰려 죽어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지금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제멜바이스처럼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옳은 길을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작은 진실이라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 씻기 하나로 세상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손 씻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